자, 일단 풀이 저희 필기 처음부터 보면 첫 장은 내가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좀 차례차례 봐보자. 음, 펴보고 대소비교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빼기, 나누기, 제곱끼리 비교하기 이렇게 돼 있고 음수끼리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크다. 그 A가 B보다 작으면 뒤집으면 무조건 뒤집힌다. 부도 방향이. 물론 음양일 때는 그건 쓰는 거 아니죠. 그지? 양양일 때 뿔뿔일 때 마마일 때만 그거 쓰는 거야. A가 B보다 작으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는.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 A제곱이 오히려 제곱하면 작아진다. 그런 건 10분의 1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증명은 밑에 써놓은 거고, 그 예제 밑에 있는 건 내가 그때 강의했던 거고, 옆에 이제 분할적 사고 하고 개수가 미지수면 항상 뿔마 0 따져라. 그 보시면 2-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나눠봤더니 해가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라는 얘기죠. 음수. 그걸 알 수 있고, 그 나눠본 결과 2-A분의 B-A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죠. 그걸로 B에 관한 관계식을 끌어낸 거고, 그래서 B를 이제 그 2A-B 자리에 B를 대입을 해봤더니 이제 2x가 됐다라는 거예요. 2x가 8 이하다. 그래서 x가 4 이하다. 거기까지 풀이 이해되니? 다들 되셨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샵하고 a가 0일 때 ax가 b보다 작다. 이게 네 가지 케이스를 내가 나눠놨는데 0이면 일단 좌변이 다 0으로 날아갈 거야. 그 상황에서 첫 번째부터 보면 b가 양수면 걔는 b가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부등식은. 그치? 근데 b가 0 이하면 0 이하인 수가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 0 날라가면 B가 0 이상이다를 보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 B가 0 이상이면 모든 실수가 될 거고, B가 음수면 그거 만족하는 해는 없을 거고, 그 다음 0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음수면 그걸 만족하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지? 음수는 항상 0보다 작으니까. B가 0 이상이면 0 이상인 수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 마지막 0이 B 이상이다. 이때 B가 0 이하면 모든 실수. B가 양수면 양수인 수가 0 이하일 수는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우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 다음 넘어와서 그 예제를 좀 풀이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이거는. 자, 보면 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0 이하다.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럴 때 a-b의 x 플러스 a 플러스 3b가 양수다의 해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쨌든 간에 요게 해가 없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해가 없으려면, 그러니까 요게 살아있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존재하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가 존재해. 왜? 나눠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든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멘트 또는 모든 실수라는 멘트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일단 얘가 얼마여야 돼? 0인 거죠?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치? 일단 A 플러스 B가 0인 걸 얻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B죠. 그럼 여기다 이제 A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보자. 뭐 B에 마이너스 A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주어진 식이 0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A 더하기 2B를 넘겨보자. 그럼 A 마이너스 2B인데 A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마이너스 3B.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0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연습해야 돼? 얘 해가 없으려면 B의 조건 뭘까?
어때? 양수 맞아요? 그지? 0 이하인 게 만족되면 안 되니까 b가 양수여봐. 그러면 양수가 0 이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좀 어, 눈여겨봐야 되는 건 0도 대가를 좀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게 좋아. 0이어도 0은 0 이하다는 성립하니까 0은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b가 양수인 거죠, 양수. b가 양수인 걸 얻어낸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보자. 자, a가 마이너스 b라는 건 얻어냈으니까 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2bx에다가 마이너스 b 대입하면 플러스 2b 되겠네. 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2b 넘기고, 그럼 2bx가 2b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2b로 양변을 나눌 건데 b가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나누면 부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다는 거야. 괜찮겠니? 이해됐어요? 그렇게 푸시는 거다. 거기는 내가 지금 b를 대입해서 풀이해놨죠.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연립부등식의 해판단, 그거는 내가 다 설명했던 거 쫙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 보시면 이해될 거고, A, B, C 꼴은 그 두 개로 푼다. 근데 주의할 점은 A가 C보다 작다는 고르시면 안 된다. 괜찮겠니?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경계값 찾기, 그리고 같아도 되는지 체크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예시를 보면 x가 2 이상이다. x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하다.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범위래. 그러면 2 이상이다. 일단 무조건 아는 건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해를 가져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거야. 일단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세워놓고, 그래서 일단 경계값을 찾은 거예요. 경계값을 찾은 다음에 일단 부등식을 세우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일단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 그지? 자, 같아도 될까? 이거 색칠을 잘 봐야 돼요. 얘 색칠이고 얘 색칠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얘 같아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해를 같도록이잖아. 얘 같아도 해 가져야 안 가져요? 딱 가지죠. 그지? 이렇게 같아도 해 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같아도. 여기 한 점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같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K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얘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두 개다. 사실 이제 메인 파트는 이렇게 해 개수 주는 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문제 쓰지 말고 그냥 바로 표현해보자. 얘도 3 이하.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얘가 만족시키는 해가 두 개라고 돼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음의 정수는 지금 음의 정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 날 풀어봤던 거는 뭐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뭐 두 개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 두 개를 포함하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 있어야 되는 거 되겠니? 그지? 요 안에 얘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내가 경계값을 찾자니 일단 여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어때? 왼쪽 경계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여기까지는 파악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값 찾아놓고 먼저 부등식을 쓰세요. 자,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경계값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2부터 보자. 마이너스 2랑 같아도 음의 정수 두 개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두 개 맞지? 그러니까 얘랑은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3이랑 같으면 되니 안 되니? 그죠? 하나, 둘, 세 개 되지? 하나, 둘, 세 개. 그지? 얘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어. 자, 그럼 양변에 2 곱하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도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를 빼세요. 2a 마이너스 1 맞니? 그지? 그럼 나눠버리면 2,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거야. 무슨 있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다음 페이지. 뭐 늘 말했듯이 거리의 개념 또는 아니 0이 되는 점 기준 케이스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화요일 날도 설명했지만 총 3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얘를. 첫 번째, 케이스 분류로 이해하기. 그렇게 같이 읽어보자요.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랑 0 이상일 때 이렇게 분류하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마이너스 0배를 곱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그래서 조합을 하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가 나온다. 두 번째 케이스도 뭐 이렇게 쭉 꺼내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동시가 아니라 합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합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해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두 번째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크다.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 조여졌을 때는 조여줘라. 그리고 이렇게 벌려졌을 때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시라. 외우라고 했죠. 그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이해하기를 보시면 그 절대값 x라는 거는 절대값 x 빼기 0, 빼기 0이 생략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걔가 a보다 작다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그지?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거리가 a고 여기 거리가 a잖아. 요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x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따라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하자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걔가 그 거리가 a보다 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 x값이 얘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여기가 색칠 되겠죠. 여기가 바깥에가.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물론 이제 부등식에 등호가 붙으면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전풀이 있죠. 실전풀이. 그거 내가 써놨지? 조여졌을 땐 조이고 벌어졌을 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예제 보면 그 2x-7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류를 해보시면 첫 번째, 얘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니? 는 0이니까 2분의 7이죠. 2분의 7. 자, 그래서 x가 2분의 7보다 작을 때,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럼 이때는 얘가 음수죠. 음수.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음수인지 앙수인지 이게 판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2분의 7이 되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 내가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지 않니? 아니었나? 처음에죠? 뭐 숫자 대입해라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 처음에?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2분의 7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뭐 넣을래? 얘 3.5니까 0 대입해도 되지 않겠어? 0 대입해봐. 음수죠? 음수? 그럼 요 범위 안에서 무조건 음수 된다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그려보면 기울기 양수인 x절편 2분의 7인 이런 그래프가 돼. 괜찮겠니? 그지? 그럼 2분의 7보다 클 때 플러스고 2분의 7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가 돼. y값이. 그러니까 2분의 7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괜찮죠? 요거는 거기다 필기를 해볼래? 필기해서 노트에다도 옮겨 적어보세요.
어딘지 못 찾겠어? 응? 응.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 우리 뒤에 보고 있어. 아, 일부러 여기다 적은 거야? 여기, 요 뒤에. 응, 여기. 됐네. 다 적었니? 자, 여기 풀어보면, 2x가 6 이상이니까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3 이상 2분의 7 미만 이렇게 된다. 얘가 3.5니까. 두 번째, x가 2분의 7 이상일 때도 대서 판단이 어려우면 숫자 대입해서요. 3.5잖아. 걔보다 크거나 같은 거 4 대입하면 되겠죠. 4 대입해봐. 1이지? 양수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때 양수로 튀어나오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가 8 이하니까 x가 4 이하가 된다. 얘랑 합쳐주면 2분의 7 이상 4 이하가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는 동시간이랑 합쳐줘야 되니까 요거랑 합쳐주시면 돼요. 그럼 3 이상부터 2분의 7 미만이랑 2분의 7 이상이 합쳐지니까 2분의 7이 채워지죠? 그래서 3 이상 4 이하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답이. 요게 이제 분류로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리 개념인데, 거리 개념은 자, 절대값 2x-7이란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x라는 점하고 7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볼 수 있어.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어떤 네모 빼기 세모의 절대값이라는 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괜찮겠니? 아, 그러면 7이라는 고정점이 있는데 걔로부터 2x까지의 양옆의 거리가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경계값이 8이 되고 6이 되겠죠? 한 칸 차이가.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에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요 사이에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2x가 위치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인 거 괜찮겠니?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2x가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8 이하 6 이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눠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겠죠? 요 거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 실려 있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풀이를 잘 보시면 돼. 요거 써먹을 일은 뭐 그렇게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거리 개념이라는 거를 배워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수능에서는 다루거든요. 간혹가다 다루는데 배워볼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는 어떻게 돼? 2x-7이 절대값이 1 이하니까 얘 조여졌죠? 그러니까 해도 그냥 조이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양변에 7 더해 이렇게 돼서 똑같이 나오겠지? 만약에 벌려졌으면 똑같이 하면 돼. 얘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지. 벌려졌다면. 그 다음에 옆에 예제 또 있죠. 이번에 이제 절대값 2개짜리를 풀어보자라는 거야. 절대값 2개짜리. 근데 우리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루트 a 제곱은 누구랑 똑같아요? 루트 a 제곱은? 하하하. 답이 항상 똑같다. 진짜 이게 절대값 a랑 똑같다고. 그죠? 이제 응? 맞아. 기능이 절대값 a랑 똑같아요. a가 음수면 저게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땐 그냥 A로 튀어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다는 거야. 얘는 그냥 2고 요거는 얘 루트 4죠. 그러니까 2로 튀어나오는 건데 얘 입장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절대값 A랑 기능이 똑같다. 자, 그러면 얘를 꺼내보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이 4 이하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건 안이 0 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인데 얘는 1이고 얘는 얼마니? 그죠? 3이죠? 그럼 수직선을 1, 3을 이렇게 딱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찍은 순간 수직선 실수 전체가 세도막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얘 먼저 해볼게.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고, 얘도 여전히 음수겠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나 판단이 어려워요. 그럼 얼마 대입하시면 되겠어? 그치?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해봐. 음수죠? 음수죠. 그렇게 꺼내시면 된다는 거야.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로 넘기자. 2x가 되고, 이상이고. 4를 여기로 넘기자. 0이겠지. 따라서 x가 0 이상이다가 나와요. 얘랑 합쳐줘야 되니까 0 이상 1 미만이 일단 나오시고, 자, 두 번째로 요 구간을 표현해줘야 돼. 1부터 3까지잖아. 근데 여기다 이제 등호를 붙여주시는 거야. 왜? 여기다 뺐으니까. 알겠지? 요거는 선생님 나 여기다 붙이면 안 돼? 붙여도 돼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빼도 돼. 여기다 붙이고 둘 다 붙여도 돼요. 상관없지만 수학의 그냥 표기상의 약속이야.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작다에는 웬만하면 빵꾸를 뚫고 이상에다 붙이는 게 어떤 나름의 규칙이다. 약속이다. 자, 이렇게 해보면 요 구간에서는 얘는 비로소 이제 양수되죠. 1보다 커지니까. 역시 2를 대입해 보셔도 돼. 그 얘는 아직 3보다는 작으니까 음수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올 거고 얘가 4 이하다. 자, 그럼 얘를 풀이를 해보시면 얘 날라가서 0이 돼. 3 빼기 1은 2죠. 2가 4 이하다가 되는 거야. 요 부등식은 어떠니? 만족을 하니 안 하니? 무조건 만족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제하에 얘를 꺼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냥 무조건 만족을 한다는 거야. 요 부등식이. 그러면 얘가 전체가 다 그냥 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 구간에선 다 만족을 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 구간이죠. 이제 3 이상이다를 채워주시면 되겠지. 자, 이때는 다 플러스겠죠. x-1, x-3 나와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2x-4가 4 이하고 얘는 2x가 8 이하니까 x가 4 이하다가 나온다. 얘랑 합쳐주시면 3 이상 4 이하가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 그다음 여기니 요거 다음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주면 돼. 그럼 0 이상 1 미만. 근데 1을 채워주죠? 또 3도 채워주지. 그래서 짬뽕하면 뭐야? 0 이상 4 이하라는 해가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값 두 개짜리 부등식은 일단 출제율은 100%야. 반드시 풀 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그건 좀 별표를 치세요. 자, 얘는 원래 이제 풀이가 두 개인데 내가 하나만 적어놨어. 그 이유는 좀 이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두 번째 풀이는 안 해줄 거야. 대략만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알잖아. 이거이면 조여서 푼다. 그지? 그럼 요게 조여졌잖아요. 이 절대값 입장에서 일단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자, 요 놈이 이렇게 된다로 꺼낼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겠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 요 놈 통째를 그냥 세모로 본 거야. 요 세모로. 세모로. 이해되시죠? 그지? 조였으니까 조이는 걸로 꺼낸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가.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3, 3이 되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 절대값이란 게 음수가 될 수 있니? 안 되죠.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핵심이야. 여기가 0 이상이다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그렇게. 결국에는 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절대값 x라는 거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얘가 완전히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니? 요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야. 요 두 가지 단계를. 그러면 기본꼴로 바뀐 거잖아. 따라서 조여졌으니까 조이는 걸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양변에 3 더해봐. 어, 답이 요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겠니? 절대값 두 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아까는 분리이고 합쳐져 있는 건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것도 이제 내신 출제율은 학교 전체로 보면 한 50% 정도? 반반이에요, 반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애들이 연습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해. 근데 이 풀이만 보면 되게 쉽잖아, 원리가. 그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왜 내가 두 번째 풀이를 안 해주냐. 안 해주는 이유를 일단 보면 알 거야.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의 기본 원리가 어쨌든 안이 0 되는 건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안이 0 되는 점이 3이죠. 그럼 3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야. 자, 좀만 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오죠? 그럼 밖에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빼기 1이야.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 맞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지? 이렇게 돼. 그럼 얘를 한 번 더 풀어야 돼. 그럼 얘 0으로 만드는 점 가지고 분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괜찮겠니? 얘는 사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는 센스도 좀 필요해. 앞으로는 절대값 다루는 그 센스가 태도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자, 그럼 얘로 본다면 이 기준으로 또 한 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 1-1번이야. 그럼 2보다 작을 때예요.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로 튀어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튀어나오고 걔가 2 이하야. 그러면 x가 0 이상이다가 나오죠. 잘 봐봐. 머리가 좀 복잡해요. 요거는 요거 전제하에 꺼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꺼내야겠죠. 이렇게 일단은. 그런데 얘는 또 요 전제하에 꺼낸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또 짬뽕 해줘야 돼. 내가 왜 안 해주는지 알겠죠. 그지? 두 번째 풀이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되겠다. 원리대로 하셔도 실전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 거기 이제 절대값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절대값 ax 더하기 b가 c보다 작다. 얘의 해가 없다. 여기 보면 돼. 나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대값이 c보다 작다에 해가 없대. 일단 c가 양수로 어쨌든 살아있으면 해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지? c부터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해가 없다라는 건 어쨌든 0을 기준으로 뭔가를 센스 있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 2, 3, 4번 찾았어요? 네. 그럼 걔가 해가 없으려면 c가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이해되나? 이해돼요? 요약을 하자면 그냥 요거지. 안에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해가 없어야 돼. 그럼 C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C의 조건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0이면 해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작다에 해 있어, 없어?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거에 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0도 되는 거고 음수보다 작은 절대값도 없죠? 그러니까 0 이하면 되는 것이.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C 이하의 해가 없대. 그러면 이때는 C가 0이면 절대값이 0일 때의 해가 있는 거니까. 해가 없으려면 음수이면 되는 거죠. 음수. 0일 때는 해가 생기니까. 이해가 되니? 조금 꼬일 수 있어요, 머리가. 3번. 이번에 C보다 크대요. 얘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이가 되려면 C 값이 음수면 되겠죠. 음수보다는 무조건 절대값이 크니까. 근데 0일 때는 0보다 절대값이 무조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절대값이 0일 때도 있는 거니까. 그 0은 빼야 되는 거고. 4번은 이제 각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그러면 C가 0 이하면 되겠다. 0일 때도 절대값 0 되는 거 만족하고 음수여도 만족하니까. 뭐든 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절대값 3x-5에 더하기 2가 a보다 크대. 얘 해가 모든 실수래. 모든 실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넘기는 거야. 하고 이렇게 넘기고 그럼 보면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리로 생각해 봐. 얘의 조건은 뭘까? 무조건 성립해야 돼, 얘가. 0보다 어때야 될까? a-2가. 일단 음수면 무조건 되는 건 되겠니? 음수면? 그것까지 이해되죠. 음수보다는 무조건 절대값이 클 거니까. 그럼 0만 잘 차근차근 생각해 주면 돼요. 0보다 크다가 무조건 성립해? 절대값이? 안 되죠? 절대값이 0일 때도 있는 거잖아. 그지? 0보다, 그러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A가 2보다 작다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니? 이제? 2시 30분. 40. 네, 1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 다음에, 뭐, 과부족 있죠, 과부족. 과부족의 뜻은, 과는 그냥 마늘, 초과할 때 과자고, 부족은 이제 부족하다 할 때 부족. 우리 찹쌀떡 할 때 봤죠? 이제 거기 보면, 4모개씩 3모명 나눠졌는데, 별개 남아. 그러면 총 개수는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4모 곱하기 3모에 남을 때는 더하기 별. 부족하대. 부족하면 빼기 별. 이제 남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거든요. 자연스럽게. 부족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셔. 5개씩 12명 줬는데 연필 개수가 5개 모자르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연필 개수는 뭐야? 60개에서 5개 모자른 거니까 55개잖아. 그럼 5를 빼야겠죠, 이렇게. 그지? 연필 총 개수는. 그 부족한 경우만 좀 잘 챙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제 그 의자 있죠, 의자. 어제도 내가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명씩 앉으면 4명 남는데, 그러면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총 학생 수는 5x 플러스 4로 일단 세울 수 있어요. 남는 거니까. 근데 6명씩 앉으면 의자 4개가 남는데, 의자 4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풀 때도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x개 의자가 있는데 4개가 남았대. 남은 의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의자가 절대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에 좀 중의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의자 2명 앉은 것도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그게 아닌 거야. 아무도 안 앉은 걸 남는다라고 정의를 해요. 약속을. 자, 그럼 4개는 무조건 남았고요. 요 다음 요 전 거. 요 끝에서 5번째 의자는 모르는 거야. 앉았는지 몇 명 앉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확실하게 앉은 의자 개수를 세주는 게 포인트다. 여기는 확실하게 앉은 거잖아. 그럼 확실하게 앉은 의자 개수는 전체 X개에서 몇 개 빼면 되겠니? 요 그림상으로 본다면 5개죠, 5개. 확실하게 얘네는 무조건 5명씩 앉은 거, 6명씩 앉은 거잖아. X-5개가 확실하게 6명씩 앉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0명 앉으면 되니 안 되니? 아무도 안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아무도 안 앉으면 남은 의자가 5개가 라고 얘기했겠지. 얘는 1명부터 6명까지는 앉아 있는 거야. 이제 꽉 채워서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6명씩 x-5개 앉았을 때 1명 더 앉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이 학생 수가 요거에 6명 더 앉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 이해하시겠니? 요 그림 잘 그려서 풀기만 하면 틀릴 일은 없다. 뭐 이건 ABC 꼴이니까 그러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만들기 유형이 있는데, 내가 파일날도 얘기했듯이 긴변 설정하고 이제 정삼각형도 체크를 꼭 해주셔라. 세변 길이가 될 때. 기본 조건, 긴변이 나머지 2변 합보다 작다는 걸 체크해라. 긴변 설정, 기본 조건 꼭 2가지 다 따지셔야 돼요. 예제를 보면
전체 길이가 70이래. 수습광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X씩 잘랐대요, 이렇게. 그럼 여긴 72-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긴별 설정을 먼저 하시는 거야. 누가 긴지 모르니까 첫 번째 72-2X가 X보다 큰 경우. 그러면 3X가 72보다 작다니까 X가 24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긴변 설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조건 따져야 되죠. 가상 긴변 72-2X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 X 더하기 X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지? 그럼 4X가 72보다 크다니까 X가 18보다 크다가 나오겠어요. 요거 두 개를 동신이 따로따로니 긴변 설정과 기본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통으로 얘를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18, 24 이렇게. 그럼 여기겠지. 18보다 크다, 24보다 작다 이렇게 되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변 길이가 전부 같을 때도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얘랑 이렇게 세변 길이가 같을 때. 자, 그러면 3x가 72니까 x가 24일 때네요. 뭐 x가 24일 때는 다 24, 24, 24 되니까 기본 조건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이때도 해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에는 요 긴 변이 얘인 거예요. 얘가 72-2x보다 길대. 그러면 3x가 72보다 크다니까 x가 2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조건 따져본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 72-2x랑 x겠죠. 그지? 요거 두 개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 마이너스 x고 넘기면 2x고, 그럼 2로 나누면 x가 36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24보다 크고 36보다 작다가 나오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를 얘를 짬뽕해 주시면 돼. 1, 2, 3 케이스는 합쳐야 되니까. 그럼 24가 채워지죠? 그래서 18초과 36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요거 보세요. 937번.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9가 대륙하는 자연수의 최대값 구하래.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다 이고요. 두 번째는 x가 3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겠네. 자, 그럼 역시 어떻게 해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얘가 일단 해가 있으려면 3분의 a 더하기 1이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근데 얘가 경계값이냐? 그래, 생각을 해봐야 돼. 얘 정수 x값 합이 9래. 근데 1은 일단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2부터 시작해서 더해줘야겠네. 2, 3, 어디까지 더하는 거니? 딱 4까지 더하는 거지, 4까지. 그지? 4까지. 아, 그럼 경계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4가 여기 있고요. 3분의 a 더하기 1이 여기 있고 5는 요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계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계값 찾기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뭐였니, 얘들아? 경계값 찾았으면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같아도 되는지. 자, 만약에 얘가 지금 얘 빵꾸죠, 빵꾸? 얘가 4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2, 3, 4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2, 3은 들어있는데 4는 없죠. 그지? 얘는 같으면 안 되고 5랑 같아도 되니? 네. 그죠? 2, 3, 4 여전히 들어있죠? 얘는 같아도 된다라는 거야.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지. 양변에 3 곱하면 12 a 더하기 1, 그 다음에 15, 1 빼면 이렇게 되겠네. 자연수의 최대값은 14다. 괜찮죠? 그치?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는 문제인데, 자, 읽어보면 뭐 밀가루 1kg와 설탕 220g 이렇게 이제 무게가 있잖아. 얘가 맥시멈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쓸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1kg보다 작거나 같게끔 밀가루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설탕도 220g 보다 작거나 같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두 종류 빵 A, B를 합해서 12개 쓸 수 있대요. 12개. 얘가 지금 한 개 만드는데 50g, 20g, 100g, 15g 쓰인다는 거야? 그럼 일단 하나를 미지수로 X로 놔봐요. X 개를 만들 거야. 그럼 B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두 개 합해서 12개니까.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인 거 돼요? 12 마이너스 X인 거? 그죠? 아, 이렇구나. 일단 미지수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빵 A개 만드는데 쓰이는 밀가루의 양은, 빵 X개 만드는데 쓰이는 밀가루의 양은 50 곱하기 X겠죠. 에다가 빵 B를 12-X개 만드는데 쓰이는 밀가루 양은 요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지?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kg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근데 얘 g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g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럼 얘는 20X고, 그리고 15 곱하기 12-X, 얘가 22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X의 범위가 나오겠죠? 최대 몇 개까지 맞을 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유형 볼 때는 묻는 거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내가 만약에 B를 X로 놨어. 그럼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잘 풀어놓고. 왜? 결국 구해야 되는 건 12-X의 범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묻는 거 먼저 보고 그냥 얘를 X로 놓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시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어쨌든 이제 정수개수, 자연수개수, 회의개수 주어진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그 얘에 만족하는 X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한다. 근데 얘는 뭐 너무 이지하지. 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 7 더해봐.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고 A 더하기 8이에요. 자, 근데 얘 자연수 A래. 얘 만족하는 X개수가 9개가 돼서 요거는 근데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어쨌든 간에 뭐 A 더하기 8은 뭐 이견 없이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인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9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9개? 근데 누구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는 힌트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럼 이렇게 자연수 A나 정수 A라고 되어 있으면 A에 1, 2, 3, 4 넣어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A에 1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5 이상 9 이하죠. 얘 몇 개니? 너무 많지? 그지? 9개 당연히 넘죠. 그냥 조금 더 넣어보는 거예요. 얼마 해볼까? 3. 3부터 11. 살짝 가까워졌다. 그지? 우리 개수 세는 거 어떻게 했죠? 개수 세는 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 알려줬던 거. 어떻게 했니? 아는 사람. 그게 그거고 그냥 돌려가기였어. 돌려가기? 그 도려내기. 도려내기. 이렇게 보는 거잖아. 1부터 10일까지 11개 해서 앞에 두 개를 도려내면 되죠. 이제 11 빼기 2 9개지. 어머, 딱 맞네. 땡큐지, 땡큐. A 값 3인 거죠, 그냥. 그지? 뭐 A 4, 5 뭐 그 따져보면 안 될 거예요. 반드시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건 어떻게 볼까? 절대값이 이번엔 여기 양쪽에 두 개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절대값 두 개잖아. 그냥 원리대로 안에 0 되는 거 3분의 2, 그게 2분의 7이죠. 얘를 수직선을 찍어. 누가 크니? 2분의 7이 크죠. 2분의 7 찍고 3분의 2 찍고 세도막 나눠주네. 분류 나눠서 3개 케이스 따져주면 돼요. 원리대로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해줬던 거고, 요거는 이제 의자랑 똑같은 거야. 의자 8마시 넣으면 우리 1개 남는다. 그거 원리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음. 오케이, 이렇게 하고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이제 딱 세 단원 남았네. 세 단원. 네,
뭐 순혈조합 해봐서 알겠지만 순혈조합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하기에. 그럼 숙제 이건 두개 쓰는 건 노코멘트 할게. 아, 숙제 없었잖아 얘들아. 편했지 않니? 네. 오늘 편했잖아 오늘. 전 내기. 주말이잖아. 방학이잖아. 그거 내 할 방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뻔.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너네가 공부하는 거지. 자, 근데 뭐 2차 부등식은 일단 설명 좀 하자면 2차 함수 알면 그냥 좀 괜찮은 단어냐. 그냥 2차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하는데 그거 자체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2차 방정식 때 내가 개념 설명해 준 걸로 대부분 할 건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한 지엽적인 개념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 1-1학기 기말 시험 범위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지? 근데 여기서 그 1, 2등급 가르는 킬러 문제가 2차 부등식에서 나와요. 이제 또 테마를 얘기하자면 그 정수 개수, 회의 개수 주어진 테마가 2차 부등식에서 또 나오거든. 그게 이제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 뭐 그거는 내가 뭐 이제 시험 대비 되면은 잘 해줄 거고요. 자,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거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죠. 2차 방정식 때. 보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딱 보면 그래프랑 방정식이랑 상호 보완적이다. 그 얘기죠. 그지? 얘를 y 놓고 얘를 y를 놓으세요. 그럼 얘는 뭐 2차 함수고 얘는 무슨 축이니? 얘는 무슨 축? y는 0이? y는 0인 애들 딱 뭐 하는 게? x축이죠. x축. 그지? x축.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냐, 같냐, 작냐. 물론 부등식을 보니까 요것만 따지겠죠.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 그지? 또 이어서 그때 방정식 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요 2차 함수랑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 y는 놓고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려놓고선 얘가 얘보다 크냐? 뭐 또 어떻게 되냐? 작냐? 요것만 일단 간단히만 봐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만약에 그럼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큰 부분은 그냥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y값이 그냥 더 큰 부분. 그러니까 큰 부분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여기? 이해되시니? 2차가 1차보다 큰 부분. 2차가 1차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끝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뭐야?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해봤듯이 넘겨서 는영해서 구한 그냥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뭐야?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겠지. 0보다 작은 부분 알파부터 베타까지겠죠. 그지? 그게 끝이야. 너무 쉽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놔서 그래요. 자, 뭐 거기 보면 이제 넘겨서 풀어라 그렇게 돼 있죠? 이 mx 플러스 n을 좌변으로 넘긴다면 어쨌든 2차 식하고 우변 0 될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꼴이랑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야. 이미 2차 방정식 때 했던 얘기고 그 뒤에 이제 실점적 접근을 보시면 내가 a가 양수일 때만 해놨는데 음수일 때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접해 있고 떠 있어요. 세 가지 위치 관계 있겠죠. 여기 알파, 베타, 여기 알파, 여기는 없고 근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0보다 큰 경우 먼저 해보신다면 0보다 큰 거 해보시면 그래프상으로 보는 거야.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y는 0 넣으면 x축이라고 했잖아. 요 x축보다 큰 부분 여기죠. 근데 0이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가 빵긋빵긋 뚫리는 거야. 괜찮겠니?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 괜찮겠니? 그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얘는 요렇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x축에. 그럼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요렇게가 되는 거지. 요렇게. 여기 빼고. 그죠? 그래서 얘의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그 얘는 어때요? 다 그냥 0보다 크죠?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여기가 만약에 0 이상이야. 0 이상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채워지겠죠? 등호만? 포함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0 이상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요. 그럼 얘까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뭐 얘는 여전히 모든 실수일 거고. 괜찮겠니?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0, 얘가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작은 상황을 보면 여기겠죠,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이렇게 조여질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 인이 없니?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얘도 0보다 작은 거 없죠? 얘 해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붙어요. 등호가 붙으면 여기 뭐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 음.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은 있죠. 딱 하나, 그지? 그래서 x는 알파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죠? 뭐 해가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냥 그래프로 판단하시면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 뭐 내가 썼는데, 그 여기 보면은 요게 우리가 이미 봤던 부등식이야, 요게. 그지? 봐봐. 그 우리 절대값 할 때 작으면 조여졌죠. 이렇게 작으면 조여졌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작으면 조이면 끝나, 그냥. 그러니? 그지?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했잖아. 크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지.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항상 성립할 조건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머리로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한번 이해해봐. 외우는 게 절대 아니야. 여기 보면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달래. 얘는 만약에 나랑 같이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a가 양수면 무슨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0이라는 건 y는 0, x축이죠.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게 지금 무슨 상이야?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d가 0보다 떠 있는 건 d가 0보다 어떤 상황이? 커야 돼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 2a분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여기가 d 부분이잖아요. d가 0보다 크면 뿔마가 살기 때문에 루트가 살아서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근 하나 접한다. d가 0보다 작아? 그럼 허근이지. 음수니까.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접하는 거고, d가 0보다 크면 떠 있는 거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얘가 만약에 0 이상이다가 무조건 성립한대. 그럼 a가 양수인 상황에서 항상 접하거나 0일 때는 접하는 거죠. 접하거나 떠 있거나라는 얘기야. D 입장에선 접하거나 떠 있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겠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죠. 작다랑 작거나 같다.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 얘가 밑에 있는 게 다 돼야 되는 건데, 무조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어봐요. 그러면 얘 위치 관계가 셋 중 어떤 거든 간에 0보다 작은 부분이 무조건 성립하진 않죠. 그지?
그치? 그럼 요걸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위로 볼록이야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위로 볼록이야 일단. 자, 그러면서 얘가 0보다 작다니까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D 입장에선 떠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이하여야 돼. 그러면 떠 있거나 접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D가 0 이하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외우지 마시고 이해 여러 번 하시고 복습해서 이해해서 푸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도 해보자. 얘가 얘가 해가 없을 조건. 자, 얘도 생각을 해봐. 0보다 크다가 x축보다 위에 있다가 해가 없어야 돼.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있잖아. 아래로 볼록이면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그지? 그럼 이러면 해가 없을 수는 없는 거야 절대로. 따라서 최소한 무슨 볼록이어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죠. 그지? 얘 해가 없으려면. 그러한 상황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 아니니? 접하면 돼, 안 돼? 요 부분은 되지만 여기가 딱 0이 돼서 안 되죠. 그지? 그래서 얘도 무조건 그냥 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 and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해가 없다가 되시겠죠. 미안. 얘 지금 0보다 크다네? 0보다 크다면 접해도 해가 없는 거죠. 접해도 0보다 크다의 해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없대. 그러면 0 이상인 데가 없어야 되니까 이번엔 접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지? 무조건 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D가 이때는 0보다 작아서 완전히 떠버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없대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0보다 위로 볼록이잖아.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0보다 작다의 해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해가 없으려면. 최소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 그래야 밑에 부분이 없어지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야 돼. 그러면 접하거나 떠 있거나 하면 되는 거 되겠니? 이해돼요? 접하거나 떠 있거나. 그럼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되는 거 맞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0 이하다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접해서도 안 되죠. 완전히 떠 있어야 그 밑에 요 0 이하인 부분이 없는 거지. 얘는 D가 0보다 작다가 됐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인 구간 이게 돼 있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줄게요. 저기 또 쉬었다 시험을 봐야 되잖아, 너희. 자, 이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f가 0보다 크다. 아니다. 저기 이거 말고 간단한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줄게요. 이거 적용한 거. Maybe? 오늘은 성인쌤이 되셔서. 주의보다 사람들의 얘기 자, 보세요. 1000번 봐봐, 1000번. 선물 네. 이 책이 1400번 때까지 있을 거야, 아마. 얼마 안 남았죠. 자, 두 이차함수 fg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f가 g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되니? 쟤를 요 순수한 요 2차식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냥 그래프로 봐달라는 얘기야. 그래프로 그려줬잖아. f가 이렇게 그려있고 g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냥 f가 g보다 위에 있는 부분 고르면 돼. f가 지금 여기는 f가 g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f가 g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되는 거 되겠니? 그지? 그때만 f가 g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위에. 이해되셔? 여기 해를 구해주면 돼. 근데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빵꾸를 뚫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이런 이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 인수분해가 되죠? x-3, x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자, 실전적인 풀이 먼저 내가 한번 해볼게. 얘 벌려져 있잖아.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끝이에요. 조여져 있으면 조이면 되고 벌려져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적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 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두근이 마이너스 5와 3이야. 얘가 0보다 큰 부분이래. 그럼 어디니? 여기겠죠? 그리고 빵꾸 뚫려 있겠지. 등호가 없으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